바이스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존재감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미국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들은 미국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낼 때입니다. 먼 과거로 갈 것도 없이 PC 시대 이후부터만 이야기해도 그들은 인터넷 혁명, 스마트폰 혁명, 그리고 지금의 AI 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린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지배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미국 외의 다른 모든 국가들은 언제나 미국이 만드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미디어 혁명 역시도 주도해왔죠.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시대도 미국이 문을 연 것이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다른 모든 국가들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OTT 세상에서 살아남은 쪽에 속하죠. 아니, 살아남았다는 수준을 넘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력을 발휘해왔고,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의 한류는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런 힘은 여전히 넷플릭스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넷플릭스는 우리나라를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을 확대했으며 우리에게서 영감을 받은 일명 지역 우선 전략으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로컬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략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뒤에서 차차 이야기하겠지만 넷플릭스와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공존하는 관계로 알려져 있음에도 표면적으로만 그러할 뿐 우리나라 미디어 제작 업계는 넷플릭스에게 종속되어 가고 있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넷플릭스가 악의 우두머리나 빌런인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닌데요. 넷플릭스는 가끔씩 한국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할리우드 베테랑 제작자들을 초대하여 한국 제작 환경을 지원하는 등 좋은 일도 하고자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자들의 한국 여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로 볼 때 간접적으로도 우리 소프트 파워에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넷플릭스의 밝은 부분 뒤에 존재하는 어둠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토종 OTT들은 생존 문제를 걱정하게 된 마당이고,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제작사들은 넷플릭스에게 종속되어 버렸으며 국내 방송사들도 크게 위협을 받는 힘든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특히나 영화 업계의 타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올해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한국 영화 산업에 만연한 재능 유출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칸 영화제 라인업을 보면 한국 영화는 단 한 편도 없는데 이는 201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한국 영화가 출품되지 않은 것도 벌써 3년째라는 것인데요. 칸 영화제 참여가 한국 영화의 현실을 모두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분명 상징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한국 영화의 경쟁력 저하에는 영화관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점, 영화 티켓 가격 문제, 볼만한 영화가 없다는 질적인 부분 등도 있지만 OTT의 등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가장 큰 영향이었던 것인데요. 영화표 한 장 값에 무한대의 영화와 콘텐츠를 집에서 즐기는 시대이기에 영화관 방문에 대한 욕구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당장 국내외 모든 OTT 서비스를 다 구독하고 있는 바이스톰의 입장에서도 주요 OTT 콘텐츠를 검토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벅차기 때문에 영화관은 하얼빈 정도로 의미 있는 영화 아니면 가볼 생각도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영향을 극명히 드러내는 것 중 하나는 한국 영화는 칸 영화제에 가지 않지만 넷플릭스가 제작한 한국 드라마들은 칸 영화제를 빛낼 것이라는 사실이죠. 한국의 드라마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칸 영화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국내 상황은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의 합병인데요. 이 소식은 미국 매체들도 큰 관심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이는 OTT의 등장으로 전 세계 영화계 모두가 생존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넷플릭스는 한국 애니메이션도 제작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장르에서 한류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넷플릭스로 인해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니 넷플릭스와 우린 좋은 시너지를 일으키는 꽤 괜찮은 파트너 관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 매체 블룸버그조차 주목한 것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계가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들이 만든 전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의 환경 변화라는 것에 기사는 주목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들에게 종속되는 일방적 관계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 여기서 탈출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죠. 이런 관계를 종식시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서서히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넷플릭스와의 종속 관계를 혁파할 첫 번째 방법은 일방적으로 넷플릭스에만 대부분의 콘텐츠를 납품하던 시대를 끝내는 것인데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자 정말 보기 드문 사례, 아니 대단히 이례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박보검 배우 주연의 JTBC 드라마 굿보이입니다. 왜냐하면 굿보이는 여러 글로벌 OTT에서 동시 공개가 되기 때문인데요. 굿보이는 티빙은 물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디즈니 플러스에서 동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즉 대륙별, 국가별, 지역별로 멀티 플랫폼 공개가 벌어지는 것인데요. 이러한 글로벌 멀티 플랫폼 공개는 우리나라 콘텐츠의 경쟁력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탈 넷플릭스라는 맥락에서 전 세계 미디어 업계가 크게 주목한 사건은 아마존과 CJ ENM의 독점 계약 및 파트너십 체결이었는데요. 이로써 아마존이 더 많은 우리나라 콘텐츠를 전 세계로 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아마존은 CJ ENM의 콘텐츠들을 전 세계 240개 지역에 제공하게 되었다는데요. 아마존은 우리나라 콘텐츠에 28개 언어 자막과 11개 언어 더빙으로 더욱더 큰 글로벌 시장 확장을 해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마존은 자신들이 시장 확장을 가져가려는 국가에서 한국과의 합작 드라마를 제작하는 전략까지 취하고 있는데요. 최근 CJ ENM이 공격적인 투자 선언을 한 것과 동시에 넷플릭스가 아닌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은 넷플릭스와의 종속 관계를 넘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넷플릭스와 경쟁하는 다른 글로벌 OTT들과의 협력 강화에 더해 여러 국가들의 토종 OTT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거기에 국가별 방송사들과의 파트너십 확장은 넷플릭스가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는 힘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역시도 종속관계 완화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남은 한 가지가 바로 넷플릭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체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삼성이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은 미국에서 광고를 보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일명 패스트라 불리는 700개의 채널을 스트리밍하면서 최대의 미디어 공급업체로 올라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은 물론 LG와 심지어 중국 TV 기업들도 이 광고 시청형 무료 스트리밍 채널 시대를 본격화하고 있는 현재 전 세계 가정과 기업 및 다양한 장소들에 퍼져 있는 삼성 TV들이 엄청난 미디어 유통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OTT 시장 자체도 유료 구독 구조에서 광고 시청형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기에 삼성 TV들의 위력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이제 그저 방송국의 전파를 전달하는 TV 시대의 종말과 함께 또 한 번 미디어 업계에서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 버린 것이고, 이번 지각 변동엔 우리가 TV 업계의 강자란 점이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넷플릭스의 진정한 경쟁자는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TV 기업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은 CJ ENM과 협력하여 유럽 시장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CJ ENM의 K-팝 전용 채널을 삼성 TV를 통해 전 유럽에 송출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광고만 시청하면 K-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영화와 드라마를 넷플릭스가 없이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삼성 TV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시장의 확대가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협력만으로도 가능해졌다는 것은 정말 뿌듯한 일이지만, 사실 가장 빠르게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우리나라 토종 OTT의 생태계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죠.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도 정확히 따지고 누가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티빙과 웨이브 등을 비롯한 토종 OTT들을 통합하여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 나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문화 강국에 걸맞는 강력한 통합 OTT가 존재해야 이 치열한 글로벌 OTT 시장에서 그나마 승산이 있는 것이며, 작은 내수 시장 안에서 우리 기업들 간의 치열한 점유율 경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탐대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SBS 프로그램 좋아해서 웨이브 가입하고, 누구는 TVN 드라마 좋아해서 별도로 티빙에 가입하고, 이렇게 흩어진 상태에서는 영향력이 극히 약화될 수밖에 없기에 강력한 토종 통합 OTT로 넷플릭스에 맞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통합은 필연적인데요. 지금 티빙이나 웨이브가 자체적으로 해외 시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지만 그 경쟁력이 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모든 공중파와 케이블 채널들이 연합하여 하나로 힘을 모아 규모적인 면과 콘텐츠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아야 승산이 있는 것인데요. 최근 김은숙 작가를 비롯한 엔터업계 리더들이 유력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후보와 대화를 나누고 이런 필요성에 대하여 화두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물론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문화 콘텐츠 강국 구상과 맞물려 있는 것이겠지만 차기 정부를 누가 운영하던지 간에 이것은 필수 전략으로 가져가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넷플릭스와의 협력도 당연히 계속 해나가야죠. 그들이 주는 가치도 분명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극화되지 않은 다양한 생태계는 항상 좋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탈리아의 대표적 보수 일간지 일 지오르날레조차도 한국의 한류는 세계적 유행이며 전 세계 모든 창의적인 분야에서 아브라카다브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주문이라면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 경쟁력을 극찬한 바 있습니다. 한류는 문화적인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정도로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한류를 한국인들이 가진 창의성이라고 정의 내리고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지원이 더해진다면 한류는 모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의 브랜드 파워를 상승시키는 더 큰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기에 한류는 반드시 국가 차원의 전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 중 자국의 문화 콘텐츠를 통한 소프트 파워 강화 정책을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지 않는 국가는 단 한 국가도 없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주변의 중국과 일본도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것이 문화 패권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더 큰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단순히 콘텐츠 한 편이 또는 특정 제작사 한 곳, 배우, 작가, 감독 한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칸 영화제에 단 한 편도 못 갔다는 사실에 호들갑을 떤다거나 글로벌 OTT로 밥줄 다 끊기게 생긴 엔터업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AI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가 전략을 세워야 하듯이 한류 역시도 국가 소프트 파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이제 막 패권국들만이 향유하던 문화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은 천문학적 돈을 들여도 못했던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를 멀리 내다본 지도자의 해안과 우리의 훌륭한 창작자들의 창의력으로 해낸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이것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이 소중한 힘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화 패권을 쟁취하는 것이 힘들었다면 지켜내는 것은 더욱 힘든 법이죠. 그래서 더욱더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것인데요. 특히나 지원도 지원이지만 창작자들의 소중한 권리이자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저작권에 대한 법적 강화와 국가 차원의 관심도 중요합니다. 최소한 주요 선진국 수준의 뒷받침은 되어야 할 것인데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우리의 한류 창작자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훌륭한 환경이 조성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